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국제감사 기준 환경에서 그룹감사의 적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제감사 기준 환경에서 그룹감사의 적용 사례입니다. 일단 신국제감사 기준의 특징은 감사 목적 중심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목적에 따라서 위험을 평가를 하고 그 위험에 따라 감사 절차를 설계하는 탑다운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탑다운 어프로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연결감사인의 책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감사인, 부문감사인과 연결감사인의 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결감사인의 책임이 강화가 됐고 업무의 개입 범위도 증가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국제감사 기준은 위험 중심의 그룹감사다. 위험 중심, 그룹감사 중심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수임 단계부터 보셔야 되겠죠. 신국제감사 기준의 절차를 수임 단계부터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국제감사 기준의 수임 단계입니다. 일단 부문감사인이 감사한 부분의 책임 구분이 금지된다. 부문감사인이 감사한 부분의 책임 구분이 금지된다. 그렇다면 부문감사인과 그룹감사인을 일치시켜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책임을 구분하건 안 하건 이슈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일치를 시키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이슈가 없어지겠죠. 부문감사인과 그룹감사인이 같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복감사로 인한 감사 효율성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부문감사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룹감사인이 일치됐으니까 신뢰성을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부문감사인과 그룹감사인이 일치가 된다면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감사 효율성이 감사 보수에 반영이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 감사 보수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문감사인과 그룹감사인을 일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은 회계법인에 맡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회계법인이 대형화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한 기업에 대한 감사비가 한 번에 나가는 감사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그 경제적 의존도도 심화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국제감사 기준에서 수임 단계에서는 이런 감사인 일치 이슈가 있고요. 일치가 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이 개입 범위를 판단을 안 해도 되고 이 중복에 따른 효율성이 감소가 되지만 이 중복에 따른 효율성이 감소되고 보수도 이게 반영이 된다면 감소되지만 이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계획 단계. 이 감사 계획 단계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히 촉회계법인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촉회계법인은 전반감사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먼저 자료를 봅시다. 자료를 보면 고구려의 재무정보인데요. 2000X1년과 X2년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감사 목적에 따라 위험을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적 중심이고 위험을 평가를 해야 된다. 재무정보를 보니까 자산은 322억 원, 자본 147억 원. 예,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네요. 당기순이익도 아주 낮고요. 그리고 2000X2년도에도 자산 팍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부채 비율 505%, 무려 505%나 되죠? 계속 감사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리 지적을 받았던 대상 상품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금융 상품이 2000X1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게 90억 원이었어요. 전체 총 자산 대비 이 감리 대상 자산의 비율은 미 322억 분의 90억으로 28%였고요. X2년도에는 얘를 팔고 얘를 샀죠. 그래서 80억 원, 80억 원인데 자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 감리 대상 자산의 비율은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룹 감사는 지금 X2년도 이슈죠. 그래서 X2년도에 이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 대상 자산이 굉장히 높다. 무려 70%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감사 실패를 초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다음 자료를 볼게요. X1년도에 단기 금융 상품이 90억 원이 있었는데 X2년도에 이 단기 금융 상품을 매각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150억 원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장부가액이 80억이었죠. 이 회사는 이미 이 150억 중에 70억의 손상차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80억이었고요. 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주신라의 지분율의 3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가치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 회계법인에서 가치평가액을 받았는데 그게 100억 원에서 110억 원이었습니다. 이 고구려 총자산의 70%를 차지한다는 거 아까 보셨고요. 신라의 주업은 선박산업이다.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손실이 60억 원. 위험한 회사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신라의 재무상태표를 봤습니다. 단기 대여금이 100억 원, 총 자산에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에 달하고요. 여기 대선충당금 있고요. 성급봉사비 70억 원, 재고자산 190억 원, 공사 관련된 금액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매입채무 50억 원, 공사산수금, 이 공사산수금도 상당히 크네요. 연대보증 충당부채, 좀 특수관계자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장기차입금도 있고요. 자, 이런 정도를 봤는데 자본을 보니까 5억 원밖에 안 돼요. 상당히 위험한 회사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지금 단기 순손실도 60억 원이나 계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이제 감사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 투자 주식은 70%에 달했고요. 우리는 이 종속기업 종속기업이 아니죠. 관계기업 감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리스크가 높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신라의 주업이 선박건조니까 이 주업에 경험이 많은 팀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 이 인원 배정을 적절히 했고요.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외부 평가 금액을 회사가 받아왔는데 그 평가액이 조금 이상해요. 100억 원이 넘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평가를 적절히 했는지 촉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해서 가치평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거고요. 또 계획을 세웠는데 이 신라 재무제표를 보니까 특수관계자 단기 대여금 부분, 연대보증 충당부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에 충분히 관여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자,
이제 감사 계획을 세웠는데요. 신국제감사 기준에서 감사 계획은 먼저 위험을 평가를 했죠. 이 감사 부문이 중요하구나. 이 부문 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관우라는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 가치평가 금액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의 평가도 받아봐야 되겠다. 5.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대여금 및 충당부채 이 계정의 감사 절차에 개입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이 위험에 기초해서 세웠죠. 자, 그 다음에는 환경을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해를 해보는데 그룹에 대한 부분과 부문에 대한 부분, 환경을 모두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문에 대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그룹의 영향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그룹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 유형을 평가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문감사의 지배기구,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산업 상황이라든지 이 불황인지 호황인지 소유 지배 구조, 지금 우리는 주몽이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재무 비율 등 대내외 정보를 모두 종합해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촉회계법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촉회계법인은 고구려 전체, 그룹 전체를 봤을 때 만약에 부문,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감액하는 경우, 현재도 감액을 했는데 추가로 감액을 하게 되면 고구려 전체가 완전 자본 잠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재무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신라가 주된 영업으로 하는 선박산업의 경기를 보니까 불황이래요. 신라는 순자산이 5억 원이고 당기 순손실을 60억 원이나 계상을 했어요. 계속기업 가정도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주몽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소유 지배 구조를 보니까 주몽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을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환경 이해에서는 이 회사의 자본 잠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그 산업의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 최대 주주의 그 권한 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을 이해를 했으면 다시 감사인을 이해해 봐야 되겠죠. 이 신국제감사 기준에서 이 부문감사인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데요. 무엇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문감사인이 윤리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감사 기준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부문감사인이 독립적인지, 전문가적인 적격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룹감사인이 이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문감사인의 업무에 관여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죠. 이 관유가 이 매출에 개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든지 보증에 대해서 개입을 할 건데 과연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를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감사인을 이해해 봤고요. 그래서 이 감사인의 이해 절차에서는 윤리성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독립적, 적격성 당연히 봐야 되고 우리가 업무에 관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업무 관여가 가능한지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인을 이해를 했고 중요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국제감사 기준에서 중요성을 결정을 하는데 전체 그룹 감사의 중요성, 전체의 중요성도 결정을 해야 되고 부문의 중요성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성을 결정을 하는데 먼저
그룹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적용될 중요성을 또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 그룹 재무제표에서 전체에 대해서 보고 특정 유형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그룹 전체의 중요성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 그룹 재무제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문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문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그룹 재무제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을 하고요. 다시 이 특정 유형의 거래를 검토를 해서 이 더 낮은 중요성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특수관계자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더 낮은 중요성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중요성 결정에서는 먼저 그룹하고 그 다음에 부문을 결정을 하는데 그룹에서도 그룹 전체의 중요성을 결정하고 특정 부문의 중요성을 본다. 부문에서도 부문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특정 유형 거래에 대한 중요성을 본다.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에 대응한 절차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위험을 보고 그 위험에 대응한 절차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응한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보겠는데요. 일단 재무적인 유의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재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의한지 아까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감사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부문의 고유한 성격이나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이해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문이 속한 산업이 불황이었고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 위험도 있었죠. 발생 가능한 유의적 위험의 영향을 받는 계정 잔액, 거래 유형, 공시사항을 식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식별해 놓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대여금의 실제성과 평가, 이 감사 목적에 따라서, 이 감사 위험에 따라서 이 감사 목적을 설계를 했고요. 선박 매출의 실제성을 봐야 되겠다. 부채의 완전성을 봐야 되겠다. 계속기업 과정의 불확실성, 지분법 적용 주식의 실제성과 평가를 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응되는 이 감사 절차를 설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별된 왜곡 표시들을 포함해서 오딧 인스트럭션을 보내게 됩니다. 부문 감사인인 오 회계법인에 오딧 인스트럭션을 보냈고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부문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박 매출, 특수관계자, 단기대여금 등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고 그룹 감사인인 관우가 관여를 할 거다라는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룹 감사인관의 관여의 범위라든지 관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차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선박 매출에 대해서 우리 관우가 어떻게 이 감사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선박 매출에 대한 사전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경기도 불황이고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룹 전체의 중요성을 이 부문 감사인과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 회계법인도 감사 계획을 세웠겠죠. 관우는 오 회계법인의 감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관우가 감사 계획을 보니까 이 선박 매출 계약을 현재 전수 검사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박 매출 계약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적 중요성도 크고 해서 전수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오 회계법인에 제시하게 됩니다. 오 회계법인도
이 감사 계획을 보니까 수정하는 게 맞겠다 판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감사 계획을 수정을 해서 수행을 했고요. 관우는 5회계법인의 선박매출 조서 열람을 요청을 했고요. 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가 됐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관우가 보다 보니까 이 주 당나라와의 계약에 이 지체 위약금이 수주비의 40%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나라와의 계약에서 지체가 된다면 사실상 선박 매출로 인한 수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매출의 실제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우는 이 5회계법인의 이 선박 계약의 목표 진행률과 현재 진행률을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회계법인은 관우의 요청을 받고 전문가를 활용해서 감사를 해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기한 내에 완료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지체 위약금 40%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겠죠. 그렇게 되면 선박 건설을 회사는 중단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룹 감사인과 그 부문 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감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에 대응한 감사 절차를 하고 그룹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응한 감사 절차는 이 선박 매출의 실질성 예를 통해서 저희가 봤고요. 관우와 이 부문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 감사인과 이 피드백을 통해서 감사 목적을 적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수집한 감사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를 봐야 되겠죠. 네, 이제 감사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한지, 그래서 식별된 경영자의 주장을 입증할 감사 증거를 보는데요. 일단 선박 매출의 실제성에 대해서 감사 증거를 봤고요. 이 실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단기 대여금의 실제성과 평가 측면도 한번 볼 텐데요. 이때는 어떤 증거가 수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있습니다. 촉회계법인은 특수관계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상호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떤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지 감사 증거가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5회계법인이 보니까 특수관계자 한 명이 부도가 났네요. 촉회계법인은 연쇄 부도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합니다. 5회계법인이 이 의견을 듣고 다른 채무자의 신용도 검토를 해보겠죠. 그럼 현재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감사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감사 증거 측면에서 이 감사 절차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분법 적용 주식의 실질성과 평가를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지분법 적용 주식의 실질성과 평가를 해서 보니까 촉회계법인은 이 그룹 재무제표 관점에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고구려의 계속기업 과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계속기업 과정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빨리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국제감사 기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한 이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룹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문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항목은 감사 일정이라든지
업무 협조, 부정이나 오류, 특수관계자 목록, 감사 결론과 관계된 사항까지 적시에 의견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룹 경영진하고는 내부 통제 미비점,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죠. 부정과 부정의 존재 가능성 등은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에게 알리지 않으면 노출이 되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감사 증거 마지막 단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얻어서 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단기 대여금의 실제성 사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국제 감사 기준의 절차를 수임, 계획, 환경 이해, 감사인 이해, 중요성 결정, 위험에 대응한 절차, 감사 증거를 통한 의견 형성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리 지적 사례를 저희가 봤죠. 그래서 그 감리 지적 사례가 왜 감사 실패를 했는지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으로 고유 위험, 통제 위험, 적발 위험을 봤죠. 그 고유 위험을 보니까 어떤 회사를 감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재무적 상황이 안 좋은 회사, 그리고 자본 변동이 굉장히 큰 회사, 주주 경영진의 변동이 큰 회사의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적절히 구비되었지만 이 지위로 통제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통제 절차를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회이사나 감사위원회 이런 내부 감사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이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었을 때는 또 적절한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발 위험이었는데요. 이 낮은 감사 보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촉회계법인과 위회계법인이 모두 낮은 감사 보수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임 압력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사전에 위험 평가를 못해서 얼마나 시간이 투입될지를 알 수가 없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시간당 감사 보수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전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이 시사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구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었죠. 특히 상급자의 압력 등의 신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국제감사 기준과 국제감사 기준의 차이점을 신국제감사 기준 절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감사 계획 단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계획 단계에 설정된 위험 평가에 따라서 감사 절차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가 중요하고요. 개별적인 계정 이해보다는 전반적인 경영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 경영 시스템에 맞게 감사 절차를 설계를 하고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산업, 계정에 대해 전문 지식이 필요했고요. 부문 감사인, 경영진,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신국제 감사 기준의 절차가 설계되었죠. 이렇게 판단사항이 또 많다 보니까 이 판단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화도 증가해야 된다라는 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신국제감사 기준의 도입으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신국제감사 기준은
감사인이 능동적으로 감사 절차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분야에 포커싱을 맞춰서 감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론식 교육이라든지 사내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문 감사인과 그룹 감사인의 일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이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치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리제도도 이 어떤 필수적인 감사 절차를 했다 안 했다 여부의 그 감리가 아니라 이 위험에 맞게 과정을 설계를 했고 그 과정에 따라서 이 감사 절차를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심의, 그러니까 일원화된 감사 절차가 아니라 감리가 아니라 이 다양한 이 과정 중심의 감리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국제감사기준 환경에서 그룹감사의 적용 사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